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타파에서 유인촌 장관님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축구협회 감사는 따로 중간 발표 없이 바로 9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버틴다고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 장관님. 그래요? 웃음. 하셨어요. 장관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거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유인촌 처음에 아마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서류도 잘 안 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질타가 너무 크잖아요.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대표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 비리 축구인들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동안에 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감사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전반에 대해서 끝나면 9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협회도 이게 한 370억 거의 400억 돈 되는 예산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축구협회 감사를 무슨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개선을 해야 되지 이 팬들이 정말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9월 말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점 포착됐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관계된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착이 됐군요. 사실은 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최근에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르나르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감독들이 지원 의사 보였고 심지어 그 르나르 감독은 모든 조건을 수락했는데 축구협회가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더라. 어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취지로 SNS를 올려서 이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새롭게 또 아마 SNS로 올라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또 그 르나르 감독인가 하는 분이 얘기를 한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르나르 감독이 그 당시에 정말로 다 조건 수락하겠다. 내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혹은 홍명보 감독으로 이미 뭐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정몽규 축협회장의 개입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문제도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아무래도. 정몽규 회장 면담도 있나요? 그 감사 과정에 최종은 다 해야죠. 해야 되는군요. 네, 아마 이번 24일 날 저희 상임위 청문회에 아마 다 출석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출석도 하죠. 아마 그때 이런저런 사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뽑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권고죠. 한다고 하면 권고일 텐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협회 자체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최종 후보 5명을 추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17명의 후보 중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월 21일 열린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강위의 마지막 회의로 최종 후보 5명을 추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쪽 분량으로 발언자 대부분은 익명 처리됐지만 최종 후보 선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혜성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밝힌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9명 전원과 김대엽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까지 추려진 17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식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복수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옒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 각각 6표,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5표 등의 순으로 10명이 나열됐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추천은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높이 평가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후보를 추렸지만 어느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정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 3명을 보고한 다음 날인 28일 돌연 사임했습니다.